안녕하십니까, 최종 교수입니다. 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형과 폐쇄형 어떤 플랫폼이 정답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개방과 폐쇄 사이에는 반개방, 반폐쇄도 있고 반반 개방, 반반 폐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방과 폐쇄 사이에는 엄청난 스펙트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은 제가 그 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의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위키피디아 대단히 좋은 플랫폼이죠. 그러나 여기에도 대단히 많은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 플랫폼을 미국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럽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 이런 쪽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지금도 남성이 7, 80%가 사용을 하고 있고 여성은 20, 30%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편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대표적인 예로 과거에 이탈리아에서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8천여 건의 데이터를 수정을 했죠. 그리고 1000여 명 이상이 참여를 했습니다. 무죄인 사람 또는 유죄인 사람이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 사람들을 유죄로 몰았습니다. 하물며 여기에 얼마나 이것이 심각했는지 설립자인 지미 웨일즈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설득까지 했죠. 개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과연 폐쇄로 그러면 막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열어놓고 어디까지 막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낳게 됩니다. 혹시나 이런 개방을 막게 돼서 우리가 폐쇄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플랫폼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들어오는데 상당히 많은 장벽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 플랫폼은 활성화되지 않고 내려앉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그 수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과 구글은 완전히 개방을 한 회사와 완전히 폐쇄를 한 회사는 아니죠.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애플은 완전히 폐쇄를 했기 때문에 망한 회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에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죠. 이들은 맥킨토시를 만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OS를 개방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막았기 때문에, 하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의 친구들에게까지 아이디나 아니면 콘텐츠를 서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점유율이 1%대까지 떨어졌죠. 이것이 완전 폐쇄에 대한 병폐입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쫓겨났습니다. 2000년대에 스티브 잡스가 들어와서 한 것이 뭐냐면 아이튠즈를 윈도우에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들의 SDK나 API를 서드 파티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디를 가지고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부 개방이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의 애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애플 아이폰, 애플 앱스토어, 그 다음에 애플의 서드 파티들의 앱을 만들어서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윈텔이 자기네들의 부족한 OS를 서드 파티들이 개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OS를 완벽하게 만들고 결국 iOS를 몰아내고 IBM을 몰아내는데 큰 기여를 했죠. 지금은 애플은 구글과 다투고 있습니다. 구글은 상당히 많은 개방을 했죠. 그들은 검색에서부터 API 아니면 그들이 매시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개방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부터 수익을 많이 얻나요? 우리가 완전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혁신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수익과 거리가 먼 경우도 많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폐쇄성을 가지고 있는 애플이 사실은 모바일의 수익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있는 구글도 이제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 폐쇄성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이스페이스 망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원은 자기네들 내에서 무엇인가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 난이도도 높고 에러도 많고 이것을 고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됐던 거죠. 여기에 후발주자인 페이스북은 2006년에 사용자들에게 자기네들의 플랫폼을 개방했습니다. 2007년에는 개발자들에게 자기네들의 플랫폼을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7천여 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을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은 혁신을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은 페이스북은 승승장구하고 마이스페이스는 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스페이스는 폐쇄했기 때문에 망했고
페이스북은 개방을 했기 때문에 흥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완전히 그것을 정의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스페이스도 상당히 많은 개방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개방하고 폐쇄하는 거에 있어서는 완전 개방, 완전 폐쇄가 아니라 넓은 영역에 있어서 적정의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개방의 정도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방과 폐쇄에 있어서는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시사점이죠. 잘못 폐쇄점을 가지게 되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들어오는데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 끝. 당연히 그렇게 됐죠. 이 정도도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중간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폐쇄적인 경우도 안 된다. 너무 개방적인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어찌하오리까.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플랫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개방성을 고려할 때 세 가지의 영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관리자와 스폰서에 대한 참여.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관리자와 스폰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들은 스폰서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예를 들어서 소니와 화웨이와 샤오미들은 구글에서 준 그런 안드로이드를 가지고서 자기네들에게 맞는 그런 플랫폼들을 만들죠. 이들은 플랫폼 관리자입니다. 플랫폼에 스폰서가 있고 플랫폼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스폰서와 플랫폼의 관리자가 같은 것이 바로 애플입니다. 막강하죠. 누구나가 다 애플과 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혁신의 정도가 다르고 시장 확산의 정도가 다르죠. 구글 같은 경우는 막강한 스폰서이고 그 다음에 각각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관리자들이 있죠.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들을 취하게 됩니다. 플랫폼의 관리자와 플랫폼의 스폰서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RFID라든지 또는 NFC라든지 아니면 리눅스라든지 누구에게 다 권리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개방의 정도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리자와 스폰서의 참여에 대한 결정, 개발자 참여에 대한 결정, 사용자 참여에 대한 결정. 이런 관리자와 스폰서의 참여 수준에 따라서 플랫폼 관리자와 스폰서가 같은 경우, 그리고 관리자와 스폰서가 다른 경우, 또는 스폰서는 여러 개인데 관리자가 하나인 경우, 예를 들어서 과거의 비자 카드는 은행들에서 만들었죠. 이런 다양한 패턴의 개방성이 있죠. 애플은 가장 통제권이 막강하고 구글은 라이센싱을 하고 그 다음에 리눅스는 다수의 스폰서와 다수의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승자이고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할 것인가는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자들은 어느 정도 여기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개발자들에게 개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들의 참여 정도, 개발자는 이제 두 그룹으로 이야기합니다. 핵심 개발자와 확장 개발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핵심, 우리의 엔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필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일반 개발자들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심 개발자들은 내부의 역량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핵심 개발자는 우리가 플랫폼에서 직고용하고 도구, 규칙, 가치를 제공해 줍니다. 확장 개발자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그런 개발자들이죠. 여기에 이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임 정보, 도구 이런 것들을 가지는 그런 개인과 기업을 얘기합니다. 이들은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죠. 혁신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개방을 하고 어디까지 폐쇄를 할 것인가요? 적정 포인트를 잘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통상적으로 개발 또는 개방, 서드파티들에게 무엇인가 개방을 하고 사용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개방을 하는 것은 우리가 API를 통해서 합니다. 이런 API의 개방은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가장 잘하고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나 이 마켓플레이스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개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56%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월마트는 API를 참 개방을 잘 못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개발하고 시간이 늦고 비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후 개발에 있어서도 이것을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API를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아마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경쟁자 월마트는 가장 사용을 잘 못하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아마존은 API를 통해서 자신들을 혁신합니다. AWS를 통해서 많은 서드 파티들이 자신들의 클라우드를 이용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 마켓플레이스에 API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매출의 56% 이상을 담당하게 하는 그런 상점들에게 오픈을 해줍니다. 혁신이 밖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로부터 혁신이 일어나고 마치 페이스북이 7,0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들였듯이 아마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API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서투르죠. 그래서 본인들이 개발을 합니다. 시간과 비용과 확장 그리고 난이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API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좋은 점이 뭐냐면 서드파티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방을 한다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은 쓰레기만 남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이 바로 API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핵심 개발자들은 우리의 소유로 플랫폼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확장 개발에 대한 부분은 개방성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장 개발이 우리에게 대단히 위협을 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진가와 같은 경우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죠. 그런데 페이스북의 모든 게임들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PI나 SDK를 통해서 그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들은 뭐냐면 확장 앱이 플랫폼에 위협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해서 확장 앱이 강력할 것 같으면 인수합병을 한다. 직접 통제를 한다. 또는 새롭게 창조되는 경우에는 오픈 API를 제공해서 그것을 획득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은 플랫폼에 위협을 제공하고 혁신의 속도를 올린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죠. 과거에 애플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폐쇄성이라고 했죠. 구글이 성공한 이유나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텔이 성공한 이유는 개방성, 완전한 개방성이 아닙니다. 적정 개방성이라고 하는 얘기죠. 오늘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폐쇄와 개방 사이에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개방을 했을 때의 불합리한 것들을 적절한 큐레이션으로 이것을 양질의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7장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에 우리가 관리자와 그리고 스폰서가 있습니다. 관리자와 스폰서가 같은 경우가 있죠. 우리가 지금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리자와 스폰서가 같은 애플과 같은 경우 또는 관리자가 스폰서가 다른 경우 또는 관리자와 스폰서가 아주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의 플랫폼은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따라서 개방과 폐쇄의 수준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플랫폼의 자원은 단일 기업 또는 여러 개의 기업에 의해서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방과 통제 사이에 여러분들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방에는 개방과 폐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중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선택지가 있고 다양한 음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사실은 우리의 해안이 필요한 거죠. 성숙한 플랫폼은 이런 다양한 개방과 폐쇄 사이에서 우리가 적절한 큐레이션을 통해서 양질의 콘텐츠, 그 다음에 정확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